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물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정말 물이 이렇게 맛있는 음료인지는 몰랐어요. 예, 올 여름엔 정말 물이 맛있네요. 확실히 이제 무더위가 그런지 물이라는 게 상당히 고마운 음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보면 상당히 단순한 이치를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물이라는 것은 맛없는 음료였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오죽했으면 물 마시라 그랬겠습니까? 뭐야 이거 물 마시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물이 제일 좋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면은 간단한 승리의 이치가 간단한 데 있는 것 같아요. 늘 이제 잘 살고 못 살고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요즘 유튜브에 상당히 많은 얘기도 나오고 옛날 역사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제 밥 먹고 사는 얘기 또 투자하는 얘기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런 거 많더라고요. 힘들게 살지 않는 얘기 또는 하마터면 저번 책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얘기 참 많은 유튜브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보면 참 유튜브라는 게 식상하기도 하면서도 재밌는 것도 있지만 또 식상한 것도 있는데 역시 유튜브의 재미는 씬인 것 같아요. 영화가 재밌는 것 같아요. 영화를 좀 이렇게 단순하게 취약시켜 놓은 거는 확실히 그 유튜브를 볼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이제 다 보기가 힘들고 영화라는 것을 누가 이렇게 편집을 해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누가 나와서 하는 얘기들 같은 경우는 저같이 중독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는데 그냥 영화를 편집해 놓은 것이 참 재밌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아니면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역사 편집을 한다든지 또는 고증을 해가지고 어떤 서적을 이제 분석해 주는 거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은 확실히 그 유튜브가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늘 이제 하는 이 영상의 어떤 핵심은 씹어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꼭꼭 씹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죠. 올 여름은 어쨌든 제가 한 4월부터 아마 제가 직접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요즘 근래는 좀 이제 자주 영상을 좀 올리는데 사실 그 이유는 그럴 수 있을 때 좀 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사실 이러다가 자주 못 올릴 상황이 올 거예요. 아마 그럴 때는 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니까 좀 자주 올린다는 이런 정성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인 뉴스룸 방송은 정성의 방송이에요. 정성. 말하자면 제가 이제 성의를 보이는 거죠. 그런 어떤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어저께 기축통화의 함정이라는 어떤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제가 말을 조금 모르겠습니다.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것도 좀 아깝긴 한데 아무튼 기축통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달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달러의 가장 핵심은 결국 이제 어제 이어서 잘 말씀드리자면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는 결국 세밀하게 돼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기축통화라는 것을 갖고 있는 순간 한마디 요술방망이거든요. 사람이 요술방망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운동도 좀 덜하게 되고 뭔가 식이요법 예를 들면 좀 약간 나태해지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정신머리가 약간 좀 분명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살거나 이런 느낌이 좀 아니고 약간은 조금 나태해졌다. 사람으로 따지면 돈으로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약간 좀 나태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라에도 올 수 있다. 이미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왔고, 영국이 대영 제국을 유지 못했고, 결국은 파운드와의 어떤 위력을 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본국의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소멸시키고, 어떤 생산 능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진취적인 기상이라든지 뭐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약화되고, 뭔가 어떤 뭐 개척자 정신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진 거죠. 초기에 그들이 가졌던 어떤 그 헝그리 정신이 좀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대영 제국이라는 것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 미국과 영국이 좀 달라진 거는, 영국이라는 나라에는 미국 같은,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그런 엄청난 교육기관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가 있었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교육이라는 것을 개방하지 않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미국 50위권 안에 드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처럼 뭐 아이비리그라든지 미국 명문대학에 오고 싶어서 아직도 뭐 안달이 난, 뭐 심지어는 적성국인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고위 자제들도 다 미국 대학에 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영국은 약간 좀 뒤처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뭐 그런 얘기는 해요. 뭐 기축통화 국가지만 미국이 아직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인텔리전트라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갖고 있는 이제 교육기관들, 미국의 엄청난 교육 산업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군사력뿐만 아니라 이 지성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제력에, 군사력에 이 지성을 겸비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쇠락의 길이 아직은 좀 멀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쇠락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기초통화를 갖고 있게 되면 쇠락을 하게 되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프라이어리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지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기관들, 아직도 하버드라든지 예일을 가고 싶어서 안달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 교육기관에서 상당히 유능한 교수들이 가르치고 있고, 아직도 전 세계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미국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 세계에 떠 있는 어마어마한 미국 항공모함만큼 무서운 어떤 포텐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은 뭐 유혹을 하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이제 기축통화국가의 어떤 나태함과 게으름이죠. 그러니까 에드워드 기번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영국 대영 제국이 잘 나갈 때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나태함과 어린아이 같음이라고 했습니다. 나태함과 어린아이 같음.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로 사실 대영 제국이 이제 몰락한 걸 못 봤죠. 에드워드 기번은. 에드워드 기번이 로마 세방사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드워드 기번이 자기 나라가 그렇게 될 줄 몰랐지만 결국은 영국 또한 나태함과 어린아이 같음으로 결국은 쇠멸을 한 겁니다. 예. 뭐 어쨌든 나태했겠죠, 국민들이. 물론 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독일이 결국은 부흥하면서 영국이 어마어마한 국력을 그러니까 소진시키게 만들었다는 것들도 참 어떻게 보면 영국한테는 참 불운한 일이었지만, 아무튼 그걸 뭐 이겨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근데 그걸 못 이겨냈으니까 결국은 패권을 다음 주자인 미국한테 넘겨준 겁니다. 미국은 결국은 이제 영국이 1차,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쇠락한 그 틈을 타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완전히 나이스하게 종전을 시켰던 어떤 그 혜택으로 결국은 지금까지 이제 패권국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뭐 독일과 일본이라는 두 주축국을 한 나라가 두 나라를 다 괴멸시켜 버린 거죠. 물론 뭐 독일은 소련하고 이제 연합군이 다 있긴 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어떤 카운터 펀치는 미국이 날렸기 때문에 영국, 일본과 그 독일은 결국 미국이 끝장을 봤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현재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그 어떤 이후의 어떤 군사력 또한 그때의 어떤 그 각인된 이미지가 결국은 지금의 어떤 군사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포텐셜 파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것들을 좀 연달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오프닝 대신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사실 금요일 저녁이에요. 지금 이제 밖에는 불금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맥주 한잔 하고 싶더라고요. 간단했는데 뭐 그냥 맥주 한잔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어떻게 보면 20분 톡이죠, 제가. 하루 이제 일과를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제 낙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그 제갈공명의 전략이죠. 제갈공명의 그 이제 승리의 전략이 뭐냐.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또 정보부장의 어떤 팁은. 제갈공명이 이제 삼국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남을 이기려면 자신부터 뭐 속여라, 뭐 이런 부터 시작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제가 이제 제갈공명의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남을 속이려면 나부터 속여라. 이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남을 속이려면 나부터 속여라. 자기를 어떻게 속인단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 텐데. 그러니까 자신을 속일 만큼 치밀한 계획을 짜고, 그리고 자기를 속일 만큼 객관적으로 분명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남도 속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속아 넘어갈 만한 계획을 짜야 남도 속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평무사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의 그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제갈공명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얘기를, 그리고 남을 속이려면 나부터 속여라는 얘기가 저는 제일 가슴속에 담고 있는데, 오늘 이 표지에 보면 제가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 안중근 의사가 적어놓은 글씨를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단박명지 영정치원이라는 제갈공명이 계자서라고 있습니다. 계자, 가르칠 계에 아들 자자에 이제 편지서자죠.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보내는 편지. 47살에 늦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47살에 늦둥이를 낳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54 정도에 죽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자기가 오래 못 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마 아들한테 이제 편지를 쓴 건데, 그 쓴 편지에 뭐가 있냐면 단박명지 영정치원이란 말을 써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들한테 정말 이것만큼은 꼭 여러 가지 장황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꼭 알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단박명지 영정치원입니다. 모든 얘기를 단박하게, 너의 뜻을 단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정치원, 단박명지는 그 뜻이고, 영정치원은 항상 목표를 멀리 두고 평정한 마음으로 먼 목표를 겨누어라 라는 뜻이 단박명지 영정치원입니다. 단박명지 영정치원,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근데 단박명지 영정치원은 제가 배운 이제 스승님한테 의하면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된다. 첫째, 뭐든지 물어봤을 때 너의 뜻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항상 목표를 멀리 두고 그 목표를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놓는 상태가 되어라 라는 뜻이 단박명지 영정치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먼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상당히 청정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눈앞에 있는 목표를 할 때는 항상 긴장되잖아요. 근데 먼 목표를 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안해요. 왜? 일단 목표가 멀어서 편안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목표가 멀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거죠. 큰 그림을 보면서 지금의 어떤 상황을 대처해 나가기 때문에 영정치원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 뜬구리 잡는 목표를 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목표를 잡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늘 당황하지 말고 명료한 정신 상태를 유지해라는 뜻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당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국지의 어떤 인물도 제갈공명만큼 못 따라가는 것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조조도 늘 당황합니다. 유비도 늘 당황해요. 그리고 뭐 제갈공명도, 아니 조자룡도 늘 당황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당황하고, 관우도 결국 당황해서 결국은 낙성해서 죽죠. 근데 유일하게 삼국지에서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 유비랑 관련된 사람이죠.
하나는 유비 옆에 있었던 제갈국명이고 또 하나는 유비를 격파한 70만 대군을 격파한 바로 육손입니다. 제가 사실 어떤 육손을 좀 좋아하는데 이 송권의 밑에서 일한 장수죠. 육손. 예, 그래서 육손이 결국 이제 유비의 70만 대군을 막아낸 장군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송권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뭐 명운을 걸고 이제 막아내는 게 육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육손의 얘기도 그렇지만 제갈국명의 가장 큰 매력은 그리고 제갈국명의 가장 큰 어떤 그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단방명지 영정치원이라고 하는 그 명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금언이면은 자기 아들 7살짜리 아들 그러니까 소위 몇 살 되지도 않는 아들한테 그 얘기를 전해줬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전해주고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7살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쓸 게 되게 많았을 테지만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영정치원. 그러니까 육손도 그렇고 육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70만 대군을 맞서서 사실은 상당히 적은 병력으로 오나라가 이제 초기에 70만 대군을 막아낸 건데 마찬가지로 제갈량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위나라라는 어떤 큰 위에는 조조가 있었고 옆에는 송권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이 이제 어떤 상황이든 당황하지 않고 이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그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목표를 체계적으로 세운 다음에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의 그림에서 지금 현재 이 모습,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다른 그림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걸 만약에 로직을 못 맞췄을 때는 다른 로직을 또 맞출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있는 로직을 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에서 요게 좀 틀어졌다 하더라도 전체 그림에 어떤 구도가 있으면은 요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요걸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나라 육손이든 그리고 초기의 어떤 제갈국명이든 간에 그들이 갖고 있던 가장 큰 핵심적인 어떤 장점은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적의 70만 대군을 이용해서 내가 저 70만 대군을 10배도 많은 70만 대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것을 딱 간파하고 결국 큰 그림에서 우리가 유리한 상황으로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한마디로 공세를 취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이제 육손이었고 마찬가지로 제갈국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초기 전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는 결국은 초기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삼국 통일이었기 때문에 제갈국명도 여러 가지 수를 둘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둔 거고 그 여러 가지 수를 남겨둔 상황에서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그 다음 수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수를 잘못됐을 때는 그 다다음 수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스위치라 그러죠. 스위치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말하자면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모자릅니다. 다 모자라요.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 똑똑하다고 뭐 책도 쓰고 뭐 별거 다 했지만 사실 모자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모자르다 안 모자르다에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그래서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갈국명도 자식한테 계자서를 쓸 때 그 이유를 써놨어요. 거기다. 왜냐면 우리 자식이 너무 일찍 성숙해서 큰일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어리석어질까봐 너무 일찍 성숙해서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성숙하라는 말은 뭐냐? 그쵸, 여러 가지 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제갈국명이 이제 걱정하는 너무 일찍 성숙하다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갈국명이 생각하는 그 지혜로움이라는 거는 그냥 어른스러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른스러움이 아니라 너무 빨리 두려움을 알고 너무 빨리 어떻게 보면은 현실주의에 젖어들어서
눈앞에 있는 어떤 재미를 너무 빨리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얘기하는 너무 빨리 성숙하는 것을 두려워서 내 자식한테 이런 편지를 쓴다라고 했을 때 명정치원이라는 말을 한 거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어릴 때 만들었던 그 목표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면서 이게 인생의 장기와 바둑을 두는 겁니다. 인생의 장기와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플랜을 짜고 그 플랜을 통해서 액션을 해나가는 거. 그럼으로써 사람이 스스로 지혜로워지는 거. 이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갈공명이 자식한테 바랬던 모습이라는 거. 결국 그것이 제갈공명이 스스로 바랬던 모습. 그리고 먼 후세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진정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밤에 이야기